안녕하세요. 평가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요양원 평가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자, 오늘은 우리가 직원복지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양상도 매뉴얼에서 빠진 적은 없어요. 단지 서류에서 좀 이제 면담으로 좀 많이 넘어와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서류 전산 면담으로 평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면담 항목은 암기문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근로자분들이 대답할 수 있게끔. 난이도는 상으로 놓고, 여기 보시니까 채점 기준이 평가 기준 1번, 2번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 평가표를 보시면, 평가 2점이 배정됐고요. 기준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럼 1번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5대 보험 가입해야 된다. 두 번째, 퇴직금 제도. 이 두 개가 필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면, 1점, 2점, 그러니까 1점, 2점이 된다. 1번, 2번, 그렇죠? 퇴직금과 5대 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상금 사용 이런 부분들 우리가 대상 기간만 해당이 된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복지제도, 예전에는 우리가 복지제 가지고 분기별 포상, 복리후생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놨다면 이제는 이게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기관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이 더 커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채점기준도 그래 보시면은 1번, 2번이 무조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통이라도 1점이라도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평가 기준 1번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하셔야 됩니다. 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 국민연금을 우리가 이제 5대 보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전산으로, 서류 및 전산으로 평가관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 시청하신 분들은 뭐냐면 지금 출력하시는 게 지금은 열심히 납입하고만 계시면 되고요. 평가 통보 오면 내가 평가 날짜의 전날이나 전전날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포인슈어증 5할.kr에 가셔가지고 즉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셔가지고는 가입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신 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탈 여기에 가셔가지고는 완납증명서를 출력만 해놓으시면 되세요. 제가 옆에 그림으로도 띄워놔 말씀드렸는데 사회보험 정보통합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포인협정 활동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입증명서를 출력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되세요. 결국 5대 보험을 가입을 필수하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가 준비하면서 기준 2번은 뭐냐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서류를 확인하고 지금은 이제 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기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에 포함된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23, 24 재가기간 평가 때도 평가관들이 가장 중요해 봤던 건 두 개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겁니다. 14일 이내. 우리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연기사유서를 평가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동의하에 우리가 월급을 원래 1월 14일 날 제공해야 되지만 1월 30일 날 제공하는 거에 근로자가 동의합니다라는 이런 사유서를 우리가 꼭 받아 놓으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중간정산이에요. 이건 뭐 직전 요양원 평가 때도 중간정산을 확인했는데 솔직히 직전 평가는 코로나 기간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가가 솔직히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솔직히 평가 결과가 뭐 중구난방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코로나 기간 때는 이게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 평가 준비하시면서 중간정산은 되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되세요. 여기 보신 것처럼 중간정산은 웬만해서는 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 외에는 중간정산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마련할 때 요런 두 개 아니면 여기 본 것처럼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사업자가 진행을 할 때 사업자가 그럼 근로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럼 퇴직금 지급 대장에다가 뭐 홍길동 요양보호사님은 중간정산을 요청해 중간함 그리고 통장 이체 이것만 보여주는 평가에서 그냥 감점 맞습니다. 자 주택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서 뒤에 첨부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 내 거 맞고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한 근로자의 매매계약서 뒤에 복사본 갖다 놓으셔야 돼요. 전세보증금이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전세 계약서 있죠. 그 뒤에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깜빡 넘어갔지만 질병이나 부상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증거, 근거자료, 뭐 진단서라든가 뭐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을 뒤에 첨부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평가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 정사는 되게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준 3번입니다. 기준 3번은 우리가 직전 평가에서 최우수 기간 안에서 가산금을 받은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산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간은 무조건 충족으로 둡니다. 이 평가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회식은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산금 받았다고 우리 직원들이랑 가서 한우 1불짜리 막 구워 먹고 이걸로 내가 직원들에게 줬어. 그럼 평가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그냥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근로자들한테 통장 이체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준 4번입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제일 중요했었던 건데 지금은 복지제도 운영을 면담으로, 즉 서류를 안 보여요. 요양원에서는. 제가 기관에서 아직 서류를 봤는데 요양원은 직전 평가 때부터 면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면담 암기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문을 기존처럼 우리가 뭐 복지에서 분기별로 이 제공했다라는 서류가 아닌 근로자한테 면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암기문을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직원복지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만약에 평가과정 원격학원에 오셔가지고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강의가 여기 보신 것처럼 1강부터 6강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직전 매뉴얼과 신규 매뉴얼이 아마 분석돼 들어갈 거고요. 신규 매뉴얼은 이제 12월 달에 매뉴얼이 새로 나오면 이제 올려드릴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거 암기문까지 제가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보다 더 원격학원에는 많은 걸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직원복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직원복지 양상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5대 보험 가입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14일 이내 지급. 하나가 아니네요. 2개인가 3개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산금은 내가 대상이 아니면 상관이 없고, 대상이면 제발 회식은 빼고,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점포, 세금 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으로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복지제도는 면담이에요. 그러니까 면담 같은 경우 근로자한테 기관에서 복지제도 운영하는 거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명절로 명절 선물을 받고 있고요. 경조사나 교육비 이런 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로자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네이버에서 평가과정만 검색하셔도 카페와 유튜브와 원격학원이 다 검색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할 거 하시고, 카카오톡에다가 평가과정 원격학원 검색하시면 카톡 친구를 맺으시면 그쪽에서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